광주 전남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환절기에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애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태국 국적의 임신부가 구급 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119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지자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는 경선 방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연일 2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주일 만에 10,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광주 8,461명, 전남 6,857명 등 15,318명으로 집계돼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3월 개학에 따라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전체 27.3%에 달했습니다. 목포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고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 전남에서도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환절기 여파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운구 차량들이 줄지어 화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 화장장은 하루 7차례였던 화장 횟수를 8차례로 늘렸습니다. 환절기가 끝나는 이맘때 하루 평균 12건에 머물던 화장 건수는 많게는 25건까지도 늘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끝나고 좀 따뜻해지잖아요. 봄이 와서요. 이때는 좀 줄어들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 영향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광주 전남 6개 화장장이 대부분 같은 상황. 관내 거주자만 사용 가능했던 여수와 광양 화장장을 도민 모두에게로 범위를 확대하고 개장유골 화장은 전면 금지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일시 중지는 전국의 화장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 3일차 화장률은 34%, 10건 중 7건은 예약이 밀려 4, 5일장을 치르는 셈입니다. 화장장이 한 곳뿐인 광주는 21.5%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장장 가동률 제고와 같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 제고하고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지금까지 420여 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3월에 사망한 만큼 화장장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산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119 구급 대원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해남 소방서 119 구급차 안. 코로나19에 확진된 태국 국적의 임신부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임신부를 살핍니다. 구급대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화로 원격 지도를 받으며 분만을 유도합니다. 1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다는 거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 중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안 생겨서. 해남에서 순천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까지는 120km. 하지만 구급차 탑승 후 산모는 1분마다 진통이 확인됐고 저혈압 증세를 보였던 응급 상황.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산모는 구급차 탑승 20여 분 만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숙하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산소증이 빠질 수 있는데 119 구급대원분들이 부만 잘 받고 산소 투여 잘하고 체온 유지 잘해서 와서 애기 상태는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현재 산모는 퇴원을 했고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세제 지원 등 양면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자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고 이와 별도로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징수 유예와 관어사업 제한 유보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2월 체납액은 총 791억 원입니다. 목포 지역 학생 수 감소로 초중고교의 연쇄 붕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재 의원은 올해 목포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년 전인 2012년보다 17% 감소했고 2025년엔 1,570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중고등학교 교육의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목포는 출생률 저하와 남학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는 모두 156명. 지난주부터 후보 검증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9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데 광역 기초의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선정한 방식은 이른바 당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을 100% 반영했습니다. 지자체장 후보 선정 방식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지역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직 싸움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천제도 폐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가 큰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중앙정치나 특정 정치인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못 빠진 자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공천을 안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주말을 앞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의 개혁과 당의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어떤 경선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현역과 신인, 기존 입지자와 복당 인사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청렴한 전남교육의 출발은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한다며 지역민과 함께 투명한 선거 비용을 만들기 위해 김대중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펀드는 공개적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선거 이후 상환하는 일종의 대출형 펀드입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교별 자율적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다만 과거 일제고사와 같은 비교육적 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한 뒤에 그 결과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도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총 연장 370m의 나배대교가 착공 5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나배대교는 지난 1997년 완공된 조도대교에 이어 24년 만에 개통된 해상 교량입니다. 그동안 진도 나배도 주민들은 하조도 고누 선착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여객선과 사선으로 면 소재지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나배대교 개통으로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가 2022년도 시정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연산동과 원산동, 용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문화, 예술 등 주요 시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7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평 자연생태과학관이 단순한 곤충표본 전시관에서 벗어나 AR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2년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안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전남형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완도군 청년 공동체 완망진창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청년 지도 팸플릿과 아무튼 완생 브이로그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자의 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성희롱, 선거운동원 강제추행 등을 언급하며 대선에서의 압도적 지지에 대한 보답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공천이 될 수 없다며 성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출신 6급 신입 행원 22명을 채용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앞으로도 전남에 연고를 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 태영사 석조 석가 3존불 좌상 등 6건이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태영사 석조 석가 3존불 좌상은 총 3구로 조선 후기 석조 불상으로는 희귀해 불교 조각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순천 송광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17세기 중반 불상과 양식이 유사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제3대 병원장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이정한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정한 병원장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통합의료의 선도 모델로 정착되고 장흥군이 통합의학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서엄진흥원은 국내 서엄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한서원 아카데미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시범 운영합니다.